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신안 지역 섬들이 형형색색 봄꽃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지역 특성을 살린 빵들이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는 물론이고 독특한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닷가 산자락을 따라 보라색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바닷바람에 넘실대는 모습은 마치 지중해의 어느 섬마을을 연상시키듯 이국적입니다. 퍼플섬으로 유명세를 탄 박지도 3만 5천여 제곱미터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라벤더 꽃밭. 봄이 절정으로 치닫는 시기, 강렬한 햇볕을 받고 태어난 꽃들의 향연에 찾는 이마다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 듯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바다와 함께 보라색은 저희 직장인에게는 힐링의 멋진 탈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섬에는 하얀색 샤스타 데이지가 햇볕을 마음껏 머금고 한껏 맵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산도 저수지 일대 20헥타르에 하얀색을 주제로 한 화이트 정원이 지난해부터 조성되고 있습니다. 보석의 섬 옥도에는 다양한 작약꽃을 만날 수 있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하얗고 노란 작약 등 바닷가 산자락 따라 12만여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이 컬러풀 신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특색 있는 컬러가 있는 꽃들을 심어가지고 좀 이렇게 특색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수선화와 맨드라미에 이어 라일락과 홍매화, 목련 등 섬마다 특색 있는 꽃을 갖고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독특한 나선 모양의 머핀 케이크가 진열대에 놓여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봉화 언덕을 형상화한 봉화 언덕빵입니다. 매실과 복숭아 등 지역에서 나는 과일로 맛을 낸 이 빵은 지역 제과 기능장들이 함께 제조법을 개발했습니다. 순천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일정 교육을 받고 만들어 팔 수 있어 지역 상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나는 다양한 과일들을 우리 봉화 언덕빵에 접목을 해서 소상공인과 우리 농민들이 함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빵으로 발전시키고 싶고요. 순천만 갯벌에서 흔하게 보이는 칠개를 빵과 접목한 경우도 있습니다. 칠개를 굽고 빻은 뒤 쌀반죽과 섞어 틀에 구워내는 칠개빵입니다. 지자체 교육기관에서 뒤늦게 배운 식품 가공을 통해 칠개빵을 개발하게 된 김용환 씨는 사업을 확장해 여성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건 완성해서 빵을 망한 뒤 그때 진짜 대한민국 만세였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는 나보다 미쳤다 걸죠. 나이 60 넘어갔고. 이외에도 여수의 돌산갓을 활용한 도넛과 갓김치 삼합빵, 광양 곶감빵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빵은 전남 지역에만 90여 가지나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와 개성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특화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홍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형태의 빵보다는 그 지역 재료가 확실히 들어가서 특색이 드러난 빵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만의 재료와 이야기가 담긴 특화빵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사회 내 상생의 선순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 3월 여수시 돌산읍의 한 해안가입니다. 1m 80cm 크기의 멸종위기종 상괭이가 폐사한 채 조류에 떠밀려와 있습니다. 폐사한 지 10여일쯤 지난 개체로 추정됩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가 폐사 원인을 분석 의뢰한 결과 질식사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상괭이는 3에서 5분 간격으로 수면 위에 올라와 폐 호흡을 하는 포유류인데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지난해 이후 여수 인근 해역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상괭이는 모두 46마리에 이릅니다. 버리니까 이제 떠밀려 다니다가 결국은 해안가 밀리고 이제 저희들이 조사 활동 다니면서 자주 발견이 되고 좀 올해 같은 경우도 6구를 발견했는데 지난해는 한 40구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저희들이 거의 발견을 한 거죠.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 신고 자체를 안 해요. 또. 여수연안 해역의 먹이 생물들이 풍부해 멸종 위기종 상갱이의 서식지가 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서식 개체수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갱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보호 사례를 기반으로 여수연안 해역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도 상갱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례 제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제 6월 임시회를 통해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간이 공존해야 되는 데 있어서 상갱이의 보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좀 해서 의원님들 설득할 예정입니다. 여수연안의 상갱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활동은 지역만의 특성화된 생태 관광 콘텐츠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여수연안의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갱이 보호 활동이 새로운 의미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연기 가득한 지하주차장.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붙은 전기차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주차장 바닥은 홍수가 난 것처럼 흥건합니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는 건 차량 아랫부분에 있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수백 개 조각으로 이뤄졌는데 한 개만 불이 나도 주변으로 옮겨 붙고 1000도 이상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모두 44건. 지난 2020년 11건, 다음에는 24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자체가 방습이라든지 어떤 외부 포장재에 의해서 수화수가 직접 닫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소요 및 많은 냉각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 좀 끄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끄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 기술 개발도 민간과 공공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열폭주를 빠르게 차단하는 게 관건입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을 둘러싼 수조를 만들어 물을 채우고 배터리를 식히는 방법을 화재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기업은 드릴로 배터리 팩에 구멍을 뚫고 소화용수를 직접 뿌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등 수조를 만들기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서 효율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제 요 천공 장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열폭주가 발생하는 배터리 셀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물을 주수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난해 기준 전라남도에 등록된 전기차는 13,000여 대. 전남소방본부는 올해까지 모든 시군 소방서에 이동식 수조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멈춰선 것은 지난해에만 모두 2차례입니다.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올해 2월 14일까지 94일 동안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만 버스를 운영하고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18억의 2배인 236억의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저는 안 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신념을 확고합니다. 또다시 버스가 멈추지 않을까 시민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회사와 양도 양수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노선과 정류장 감축은 불가피한 실정. 노선 23개와 정류장 527개를 유지하면서 시내버스 적자폭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좀 더 걸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마련하고 걷기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독려할 동기부여가 절실합니다. 목포시의 걷기 정책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야박한 보상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컨 어플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목포시 걷기 챌린지. 가입자는 3,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한 달 15만 보 이상 달성자 120명을 추첨해
지역 상품권 5,000원을 주는 게 전부. 1년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대폭 확대해가지고 전 시민적인 걷기 운동, 전 시민 캠페인으로 해야 걷기를 독려하는 것과 함께 도심 보행로에 녹지를 조성하고 쉼터를 만드는 것도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전국 시단위 가운데 6번째로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목포시. 걷기 좋은 도시 목포 만들기에 목포시의 역량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해남군 황산면 옥매광산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제주도로 끌려갔던 광부 255명이 귀향하던 선박이 완도 청산도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하면서 118명이 사망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옥매산 정상에서 일제 쇠말뚝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억울한 죽음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서린 옥매광산은 지금도 운영 중이지만 이곳의 원석을 가공하는 옥공예초는 세월의 흐름 속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60, 70년대 수십 명에 달했던 옥돌 공예가들은 이제 7명 정도만 남았고 대를 이어 가업을 잇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은 좀 많이 어렵고요. 저희 아버지만 이제 거의 본업만 이렇게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최근 옥공예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년단체가 주도한 눅눅길 사업이 최근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청년 예술가를 한 곳에 모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반은 폐교가 된 옛 초등학교, 구슬옥자를 거꾸로 형상화한 눅눅길 프로젝트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옥공예 마을을 기반으로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되고 옥매광산 다크투어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술가 친구들과 함께 한 달 살기 캠프를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넓은 자연에서 좀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도 건립되면서 진도에서 해남을 잇는 황산면 옛길의 옥공예촌이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